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철학은 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철학 입문의 저자 일본의 가게야마 가츠히테가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와 같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유상록이 부릅니다. 야화. 별빛을 살라먹고 별빛을 살라먹고 그 향기 그 힘으로 밤에 피는 너는 야와 무량한 너의 기도 내 맘을 달래주고 화사한 너의 웃음 가슴에 남았는데 나 이제 어디로 가나 나 이제 어디로 가나 바람이 부는 대로 오늘도 휘날리며 끝없이 기다리는 밤에 피는 너는 야와 어느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 2학년까지 전도 유망한 운동선수로 지내다가 타 대학과 경기 중에 큰 부상을 당하고 운동과 학교를 동시에 그만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시절 운동만 하느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운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임시로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유흥업소에서 나와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선배가 의외로 많은 돈을 쉽게 버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 방법을 배워 업소를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술 취한 손님과 다투었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손님에게 따귀를 맞았습니다. 젊은 피가 펄펄 끓었던 그는 그 화 때문에 주먹을 썼고 코뼈가 부러진 손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간 조사를 받느라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출근도 못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평 남짓한 좁은 고시원에 처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말과 휴일도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월급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젠 약이 없으면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힘도 없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회사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했고 회사에서도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집 안에 또는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그럴 것이라고 불편한 이야기를 쉽게 꺼냈습니다. 돗자리만 안 깔았지 소위 점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역술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틈만 나면 역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변변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고 아직도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의 앞날은 점쳐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미래는 개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동네 선배들에게 이런저런 사기를 당해 빚쟁이가 되어서 쫓기다가 고시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찬란하게 하려면 밤을 새워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낮에는 택배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끼니도 남의 돈으로 대충 떼우며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사업에 부도가 나서 본의 아니게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소위 유명대학교를 졸업한 지성인입니다. 살던 지역에서는 수재로 꼽힐 정도로 미래가 태양처럼 밝은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람 하나 잘못 만나 채권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선 자신이 아는 지식을 침을 튀겨가며 전해지만 아직도 그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총만 맞던 운동선수로 살다가 단 한 번의 큰 부상으로 유흥업사를 전전하고 그러다 손님과의 폭행 문제로 현재의 삶이 바뀐 그 사람. 그의 운명이 바뀐 순간은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태클 한 번이었습니다. 회사에 인정받겠다는 이유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쥐하로 일하느라 너무 무리해서 몸이 망가진 그 사람. 회사에서 큰 대접을 받던 그 사람은 갑자기 암을 진단받은 후에 과거의 공로는 오간데 없고 회사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역술에 관심이 있어서 남의 앞날을 점쳐주면서 자기의 삶은 궁핍하게 사는 그 사람. 어린 시절 부모의 교육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사람은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합니다. 주위의 선배들에게 사기를 당해 젊은 나이에 택배와 대리기사로 살면서도 사기당한 금액을 아직도 갚지 못해 초췌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선배의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올 정도로 수재인데도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이 부도가 난 그 사람, 과연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했던 그 사람이 남에게 뒤통수 맞을 거라고 그런 예상이 되겠습니까? 5명에게 문제가 된 원인들은 자신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위의 인연 때문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개 같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요지경 속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문제는 각자 모양과 색깔만 다르지 누구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그 성공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와 같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상관없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실 이런 삶의 문제는 현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나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소피스트는 고대 그리스의 특정 종류의 교사를 일컫는 말로 원래 의미는 현자,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 등 지혜나 지혜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이와 같이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모아놓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방향 등을 가르치면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다리를 다쳐 운동을 그만둔 사람이나 회사에 못 맞춰 일했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이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대로 진로를 찾지 못한 사람이나 동네 선배들에게 사기를 당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도망자 신사가 된 사람이 소피스트를 만났다면 과연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았을까요? 소피스트들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생 문제로 불행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태양이자 등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피스트가 되고 문제를 안고 있는 지인이나 후배가 여러분에게 인생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소피스트들은 유창한 웅변가이자 변론가였습니다. 그것이 직업이니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사회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변호사 제도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일을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소피스트를 찾아 그들의 입을 빌려 변호를 해야 했고 그들이 말하는 실력에 따라 재회 결과나 일의 해결이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운동을 하다 상대 선수의 태클로 인해 프로 선수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운동 하나만 전념해서 달려왔는데 찰나의 순간에 무릎이 골절당해 선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지금이야 보험도 있고 나름대로 보상 체계가 있고 또 경기 중에 태클을 걸던 상대 선수 퇴장도 당하고 법적으로도 여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말 잘하는 사람을 내세우면 가격한 사람이 오히려 이길 수 있었고 선수 생명이 끝난 사람이 돈과 힘이 없으면 얼마든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소피스트들은 거액의 사례비를 받았던 것이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참과 거짓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모습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현 시대도 비슷하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 당시 소피스트 중에는 다른 소피스트를 이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고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그 결과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청한 궤변으로 확실한 참이 있음에도 변론과 응변으로 그 결과가 거짓으로 둔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많았을지 예상할 수 있지요. 현대사회도 돈만 있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쓰고 유능한 변호사도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해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진짜 철학이 등장합니다. 뭐가 진실이고 참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정의냐는 것이죠. 어째서 세상은 생리대 하나 없어서 마트에서 생리대 하나 훔치는 아이나 아이 분유값이 없는 엄마가 우유 하나 훔쳤다고 절도죄가 되고 누구는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해도 꺼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건가? 보통 사람이 어쩌다 실수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혹여 죽음까지 연결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당하는데 누구는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고도 호의호식하며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냐는 거지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적인 참이 아닙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일반인이 살인을 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이 선고되지만 살인으로 국가를 세운 사람은 영웅이 되고 역사에 남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진리입니다. 소피스트들은 각기 자기의 언변으로 절대적, 상대적 진리를 다 바꿔나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나섰지만 그것이 소수 지식인들의 영향에 따라 행복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나의 사색과 성찰이 없고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인들이나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따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과 불행, 참과 거짓, 선함과 악함 등을 두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현대사회도 일부 지식인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지식과 물질과 권력을 성공의 잣대로 봅니다. 그것을 가진 자만이 행복을 누린다고도 합니다. 궤변으로 사람을 선동했던 고대의 소피스트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복을 성공에서만 찾습니다. 지식인들은 자신의 두뇌와 아는 것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돈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재산 들리기에 급급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는 자기가 정과가 있든 투기를 했든 권력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아예 죄가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지한 자, 없는 자, 힘없는 자들의 언성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약한 인간들이 삐약거리는 거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밥 한 끼 먹기에 급급하니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뭘 해먹든 관심도 없습니다. 다 자기 거 뺏기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이런 삶의 문제를 두고 고대의 소피스트들과 지금의 사악한 인간을 앞에 두고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한 것입니다. 사악한 인간들은 자기 것 나누기 싫어서 정치 세력과 연합하여 현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갔거나 자신의 철학을 내동댕이 쳤으면 지금 이 순간까지 철학사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인간의 본질적 문제와 연결지어서 사악한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사악을 들이마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플라톤이 감동받아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더 연구해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명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크라테스의 이름은 이어서 내려져 오고 있지만 자신의 혀로 사람들의 삶을 현혹했던 당시 소피스트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의 문제의 정답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겠지요. 지금 내 자신이 고대의 소피스트와 같다면 깊이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인간의 삶에 행복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을 두고 양쪽 의견이 갈라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 참이라고 말하는 것도 철학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 이상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물질적 성공보다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더 높게 보는 사람들은 설령 경제적인 궁핍이 있더라도 묘한 자유로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움이란 어느 순간 깨달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이란 내가 살면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먼저 알게 됩니다. 그 한계를 느끼면서 육신의 성장과 의식의 단계, 즉 수학, 과학, 철학, 종교적 사고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비밀과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문답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도 합니다. 고대의 소피스트나 현대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지난날 내가 주위를 살피느나 배려하고 나누어서 남보다 가진 게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다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가 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난 책 내용에는 인생의 참 진리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입니다. 잘남과 못남에서 오는 소유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끝이 없는 욕구와 욕망으로, 또 무너지고 있을 때는 처절한 낙담과 절망으로 우리는 상극을 가게 되는데 작가는 둘 모두를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글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처한 상태를 긍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인 우열로 인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는 것을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순간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한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며 오늘 이 순간 단 돈 몇만 원이 없어서 수많은 창피와 모욕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도 내일은 몇십억짜리 복권이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작가는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아주 중요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인문학적 소양을 다듬어야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의 말을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어떼가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상어가 한 입에 집어삼키려고 하자 옆에 있던 상어가 큰 소리를 지르며 꼬리를 잡았습니다. 친구야, 저 고등어는 인간이 던져놓은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서 너는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사가 될 거야. 그러니 잡아먹을 때 잡아먹더라도 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그러나 고등어를 눈앞에 둔 상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 뭐야? 너 말을 어떻게 믿어? 너가 그 식탁에 갔다 왔어? 증명하지 못하잖아. 어디 사람들 식탁까지 갔다 온 상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너가 저 고등어 욕심내는 거지? 하고 덥석 고등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어는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톱클래스의 유명한 개그맨이 큰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 있던 다음 순서의 신인 개그맨이 무대 앞으로 뛰쳐나오며 외쳤습니다.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질서 있게 대피해 주세요. 그러자 청중들은 피하기는커녕 박수를 치면서 저 개그맨이 선배보다 더 재밌게 웃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그맨이 자기 말을 믿지 못하는 청중들에게 다시 심각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개그가 아닙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정말 이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얼른 피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웃고 떠들다가 불이 극장 안으로 퍼지자 그 현장은 말을 안 해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고등어를 덥석 물어서 인간의 밥상에 올려진 상어는 옆에 있던 친구 상어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극장 안에 있던 관객들은 개그맨의 달급한 절규를 개그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내 생각과 독선, 아집으로 돌덩어리가 된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가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피스트 철학가인 트라시마코스의 사상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강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귀결된다 였습니다. 물론 그의 말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해 보면 이 문제는 현 세대가 다 흙이 되고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중심이 돼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여 강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든 나부터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선 나의 일상에 철학이 함께해야 합니다.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을 가까이 하면 남의 가진 것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시기나 질투는 하지 않는 마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세가 변하면 타인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그의 저서에 남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가게야마 가치히테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사색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도 오늘의 주제를 틈틈이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박현의 바람아 불어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슭에 쉬어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 그 어느 날 헤매였던 그 거리 찾아 나서야지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